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원래 이제 여섯 번째가 12월 17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24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인가 아마 그 신정 연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여섯 번째 연정님 발표가 아마 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오피스 365하고 오늘 다이나믹 365하고 다음에 발표할 것들이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전개돼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다이나믹 365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펜. 나의 펜이 갑자기 사라졌다. 잠시만요. 좀 있어 보려고 펜까지 준비했는데 다이나믹 365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스플라이 체인 인사이트가. 근데 이게 이제 AI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일명상통하게 가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AI에 관계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다이나믹 365가 아니고 조금 이제 AI에 포커싱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AI 가지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앞으로 두 개 더 할 건데 그거랑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네 번째 주제로 이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실에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공망치인 이게 많이 흐트러졌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MS AI MVP 저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 세 분 더 계시는데요. 자, 우리 희진 MVP님 그 인사 한번 할까요? 다른 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 M365 MVP 이희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홍승님, 홍승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뭐 더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연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애프터 파티에서 주로 번역을 맡고 있는 강현정이라고 하고요. 보니까 저번 세션부터 참여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12월 17일에 마지막 끝나니까 그때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돼서 MS 우리 아시아 지금 애프터 파티 후원해 주시는 이수영 이사님,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오늘도 선물을 주시는 최인락 차장님, MS 직원분, 두 분은 MS 직원분이라서 제가 감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게 스플라이 체인 인사이트가 이제 최근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이고 이래서 또 이제 프리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시면은 내년 봄까지 프리뷰 참여자로 참가해서 아마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이메일 거기 남겨놓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한두 달 전에 또 이런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MS 직원들하고 MVP 대상으로. 그때 나왔던 얘기하고 지금 보면은 메뉴가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내년에 공식으로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망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망 가시성을 어떻게 높이고 AI니까 어떤 위험 예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어떤 순서대로 아마 오늘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영상이 한 24분짜리인데 제 설명을 들으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영상을 조금 이제 빨리 들더라도 듣긴 듣는데 그 전에 제가 인사이트를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뭐 가면 우리나라는 뭐 덜한데 외국에는 재고가 동나 있고 이런 게 경우 많잖아요. 슈퍼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배송 늦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뭐 내가 물건 배송 뭐 늦게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외국은 뭐 여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공급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부터 공급망에 대한 고민들을 글로벌에서는 조금씩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 그다음 이제 해결 방법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에서 또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쇼핑 잘해서 제 시간에 갖다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회사 이미지도 좋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영상 보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도 잘 가야 되고 공장에서 물건도 잘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볼 때는 이게 MS의 여러 다이나믹 365에 보면은 이런 어떤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장 안에서 AI 가지고 이런 물건 배치들 이런 최적화시키는 기능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여기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 뭐 이런 데다가 놓고 여기다 그림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물건들을 얼마나 서로 많이 갖다 왔는지 사람이 어느 쪽으로 동선을 움직이는지 로봇은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그런 서비스를 지금부터 서서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요 이야기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절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봤을 때 저도 이제 프로젝트 지금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도 맨 그 글로벌 회사라서 원자재 수입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회사는 똑같이 재무나 운영이나 영어 다 이제 단절된 거죠. 사일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단절을 얘기를 하면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부서 간 단절도 맨 똑같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프로세스의 단절하고 통찰력의 단절.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이것도 지금 해결 안 됐지만 이런 고민들도 이제 서서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프로세스가 단절된 것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파워 BI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온 통찰력. 제가 나간 회사는 태블로를 기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I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또 통찰력이 단절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통합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문제되고요. 원래 이건 IT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여러 장점들 이제 많이 얘기할 건데 단점은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모여서 지금 이런 거 미접하면 얼굴도 보고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제 걸 이제 녹화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튜브로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적 단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Q&A라든가 질문 답변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에 못 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하이브리드 장점이면서 제가 볼 때는 또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혁신과 지식의 흐름을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AI는 어떻게 이런 걸 도움을 줄 건가. 이런 쪽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 것도 지금 단절돼서 해결을 못 하는데 공급망은 더 심하다는 거죠. 회사 외에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까지 나가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되기 전부터 사실상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좀 심각하게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뭔가 이제 옛날 그 SAP 같은 그 보고용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ERP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전사적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로 나온 게 이제 고객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 다이나믹 365라는 거. 그 외에 이제 다이나믹 365에 고급 분석이라든지 AI가 붙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는지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오면은 공급망의 문제들이에요. 가치성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하고 거래하는 그 회사 1차 공급 업체는 그것도 대충 알아요. 우리가
뭐 전화해서 아니면 공급이 뭐 얼마나 있냐, 재고가 얼마 있냐, 수시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2차, 3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자재로 갈수록 이제 이쪽이 뭘 하는지, 재고가 얼마나 남은지, 얘들이 지금 파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되면은 운영이 중단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물건을 못 파니까 수익이 악화되고 이러고 또 소비자에게 불만이 쌓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예측할 때도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뭔가 예측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걸 알아가지고 1차, 2차, 3차가 협력하기로 했어요. 협력하기로 했는데 데이터 표준이 다 다른 거예요. 뭐 DB 누구는 SAP 쓰고 있고 누구는 뭐 예를 들어가 MS SQL 쓰고 있고 누구는 뭐 마리아 DB 쓰고 있고 이래 돼 버리면 이게 표준이 없으니까 각각 데이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통합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을 시킬 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요 위에 거하고도 관련되는데 실시간 보고 누가 2차, 3차가 1차 그리고 우리 회사한테 보고를 하냐는 거. 보고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뭐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보고하러 가고 한다고 보고할 것도 아니고. 근데 실시간 보고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공급망을 좀 탄력 있게 가져가면은 예측 가능해진다. 그럼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중단 사태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제 큰 회사들은 87%가 2년 내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다이나믹 365를 쓴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이나믹 365를 보면은 혹하지 않을까라고 MS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SAP하고 이런 것들도 대비해 보면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이나믹 365 쓰기 왜 불편한지 어려운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걔들 지금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해요, 여기. 그래서 다이나믹 365 스프라이가 이제 퍼블릭 프리뷰라는 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써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데이터가 없어서 별로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다이나믹 365, 다이나믹 365 하는데 다이나믹 365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의 ERP라든가 아니면 뭐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사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이나믹 365라고 하거든요. MS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가 보통 이제 마케팅, 영업에 관련된 거, 뭐 아니면은 여기 인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아니면 커머스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재무라든지 뭐 공장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훔친 게 다이나믹 365예요. 오늘 할 거는 여기, 여기 공급망에 관계된 거예요. 공급망에 관계된 건데, 그 중에서 인사이트예요. 여기 이제 없어요. 여기 다른 것들, 마케팅 세일즈에 관한 인사이트는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객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급망에 대한 인사이트는 원래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올 초에 장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다이나믹 365하고 여러분들 아는 저 SAP 가장 유명한 게 SAP니까요. 제 회계에서는 SAP랑 가장 크게 차이점이 뭐냐? 다이나믹 365랑은 얘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장님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저 위에 보고할 때를 위해서 데이터를 쌓고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위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이나믹 365는 현업에 있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어떤 이런 게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뭐 예를 들어 ERP라든가 뭐 이런 이런 말 안 쓰고 얘들은 고객 참여 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나중에 보시면은 조금 달라요, 이게. 그런 점에서 다이나믹 365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이나믹 365의 앱을. 그런 다음에 MS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AI 기반으로 통찰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 또 앱들을 또 옆에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참여 인사이트, 잠재 고객 인사이트 이거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걸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실시간 재고, 스플라이, 뭐
공장, 뭐 아니면 배달, 배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관련된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데이터하고 인텔리전스예요.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하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아따가 그래서 일단 얘들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 이거 공공망 인사이트의 장점이 적지 사용 가능하다는 거. 프로그램 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다이나믹 365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죠.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뭐 몇 억씩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면 한 20몇만 원, 30만 원 내면은 하나씩 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했던 이거. 왜 안 조금 전에 했던 이것들 있죠. 요것들 하나하나가 30만 원, 60만 원 뭐 이래 하거든요. 근데 요거 패키지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고객 참여 앱 이래서 몇 개를 묶어서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골라서 엮어 쓰면 돼요. 요게 이제 장점인 거고요. 그래서 적지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기반이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대한 이 프로그램하고 작은 그 파워 플랫폼의 작은 앱들하고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항상 또 회사에서는 보안 뭐 그다음 이제 뭐 이런 거버넌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에즈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안 이런 것들 MS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다음 이제 빨리 실행하고 시작해보고 실행해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기존 시스템 연결하기도 꽤 쉬워요. 이게 이제 파워 플랫폼에 있는 파워 오토메이터의 커넥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쓰면은 요게 되게 쉽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많은 것들 있죠. ERP, 재고, 재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던 크게 나누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운영, 재무, 재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스플라이 체어 인사이트에서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좋지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면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2차, 3차 공급업체 데이터를 이쪽에 쉽게 갖고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때 또 쓰이는 게 데이터벌스라고 해서 이게 파워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DB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다이나믹 365의 기본 그 DB가 데이터벌스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벌스에다가 뭐 여기 보면은 기후, 뭐 온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 위험, 뭐 폭풍이 온다든지 이런 데이터들 이 안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뉴스라든가 이런 알림 같은 것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엎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회사에 있던 여러 데이터들하고 이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이제 가시망을 이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워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DB는 이걸 쓰고 인사이트는 파워 BI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워 BI를 이용하고 이게 우리가 파워 앱서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캔버스 앱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또 기억이 안 나네. 현대적 앱 디자이너. 아니요, 그건 새로 나온 이름이고 옛날에 이름이 나 또 갑자기 기억 안 나노. 하여튼 그 두 번째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캔버스 앱 이런 거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그 얘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안해요, 인정님 핀잔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미안해라. 그러면서 파워 오토메이터하고 챗봇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엎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요해지는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실제 공급망 얘기하면 사람들 다 회사에 가서 얘기 들으면 자기 머릿속에 바삭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차 협력업체나 정도나 바삭하지 이게 더 들어가서 원료나 공급업체, 배송센터, 뭐 유통, 생산, 고객 위치, 항구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 실제 이제 그 현실 속에 돌아가는 거랑 이걸 이제 디지털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AI가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AI가. 이 AI는 우리 보시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있죠.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서 이쪽에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모델 만들기가. 그래서 가져다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만든 이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얘들이.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 볼 때 보면은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공급과 그다음 이제 수요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화제 뭐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큐레이팅해서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큐레이팅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뭔가요? 그럼 연정님, 우리 첫날에 발표했던 게 첫날이요? 오픈 예, AI 서비스요? 예. 이 오픈 AI 서비스잖아요. 그때 그게 GPT-3잖아요. 그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얘들이? 요약. GPT-3가 예. 네. GPT-3가 요약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먼저 네. 말했나요? 아이고, 또 미안해라. 그래서 이게 AI 기반 유서 큐레이팅 할 때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집대설이 쓸리기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한 중고등학교 수준은 돼요. 수능 치는 애 정도 수준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건 거죠. 팀즈와의 어떤 협업이 또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그 이제 희진 MVP님이 발표하셨던 거랑 앞으로 우리가 발표를 들어야 될 두 개랑 똑같은 얘기가 이쪽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올 거예요. 분야가 한 3분의 1은 겹치고 3분의 2는 좀 다른 얘기들 이렇게 이제 할 거니까 그때 통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모여서 피드백 받고 서로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형성하는 게 이제 오늘 배울 이제 공공망 이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은 원래 있던 장표는 아닌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그 공공망 관리가 뭔지 이제 모르시는 좀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회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갤로고 이런 데서 원자재 이런 거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콘프레스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럼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구매 주문을 하면은 얘들이 공급업체에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은 안성 공장에 내보내거든요. 안성 공장에 이제 공장에 내보내면은 실제 거기는 생산 시설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만약에 재료 보관하는 데랑 생산하는 데가 다르다 하면 이제 제품을 갖고 와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집화해서 요걸 이제 파는 거죠. 선적해서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 딴 나라 가서 파는 거 많거든요. 갤로거에 있는 제품들 수출도 하더라고요. 수입만 하는 게 우리나라만 파는 게 아니고 수출 동남아 거는 한국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집에도 배달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이 공급망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돈 주고 나서 얘들이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 타고 보내야 되는데 배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안성 공장에 강의하러 갔는데 난리더라고요. 배가 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원료가 안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비행기로 어떻게 실어 올 거냐 막 이 고민하면서 아니 왜 이거를 왜 그때야 이거 재료 이제 수급해야 될 때 그 며칠 전까지 뭐 한 달 전까지 왜 몰랐냐 이거 가지고 야단치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전체 다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도착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만약에 파업해 버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배달업체들 이러면은 또 한국 내에 또 아마 이게 막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막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잘 했는데 또 배달 안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공급망에 끊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군데군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 공장에 있는 그 분들 보면서 제가 이걸 도입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보고 구축해 달라고 할까 봐 구축하기가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공망 인사이트 첫 이제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게 원래 홈에 들어오는 페이지는 아니고 원래 홈에 들어오는 페이지는 다른 이거 말고 다른 이거나이트 다른 세션 보면 나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앞에 설명이 많다 보니까 뒤에 설명이 좀 짧아서 군데군데 빠뜨렸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파트너 있는 부분 있죠. 요 메뉴들도 계속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한 두 달 전부터 보다 보니까 요것도 좀 변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원래는 어드민부터 해야 돼요. 어드민.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재무라든가 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런 거 유통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데이터들을 여기 어드민에서 여기서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장표에는 빠졌어요. 다른 데 보면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빠졌는데 파트너부터 보여주거든요. 그럼 파트너사를 일단 고객 우리하고 1차, 2차, 3차를 일단 등록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등록하고 나서 이제 그 파트너들 찾아가지고 그 다음째 데이터 좀 줄래라고 해가지고 내 파트너들 찾아서 그 필터링해서 그 요청하는 요 과정들이 있어요. 요 과정을 먼저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쌓는 것부터가 더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가 예전에 저하고 이제 16번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이제 들으실 건데 이게 그때도 다이나믹 365 해서 고객 참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경험을 개인화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이끌기 위해서 AI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제 그 유튜브 아이러브 핸즈온 유튜브에 가면 요거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해서 분석을 하고 AI ML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인사이트를 얻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커넥터로 연결해서 요 넘어가기 요전의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얘기들가 필요해서 제가 요때 이제 요 7월 29일이고 8월 3일이잖아요. 아이 이게 그 매일 그때 매일매일 하던 스터디라 가지고 이때 되면서 8번째하고 10번째 됐는데 이쪽에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 외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통합 고객 프로필 만들기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모으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갤러그 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지금 보통 우리가 데이터가 제가 이제 작업해준 부분이 요 작업이었거든요. 요거 이제 3개월 동안 해줬는데 요거랑 요거 두 개를 3개월 동안 해줬거든요. 요 데이터 수집하는 거를. 근데 전체 데이터도 아니고 지금 갤러그 회사에 데이터 수집해야 되는 이만큼에서 한 요만큼을 자동화 시켜줬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지금 3개월 걸렸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뭐 들어온 데가 너무 많은 데다가 그다음 이제 모바일 서버 뭐 그다음 이제 이분들이 또 뭘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은 소셜 데이터도 갖고 오고 싶어요 지금. 그럼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카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는 것들 갖고 올 수 있냐? 갖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 그러면은 저 울고 싶어요. 이게 데이터 근데 지금 전체 데이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회사 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로열티, 커스텀 케어, 뭐 이제 캠페인 이런 거 그쪽에서도 캠페인 많이 하거든요. 이 데이터 지금 전산화가 이거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 거의 대부분 지금 수동화 작업하고 있거든요. 수동으로 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산화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하락할까 봐 겁나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자 어디에 데이터를 계속 쌓을 건가 이것도 되게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기존 이제 그 MS SQL에다가 MS SQL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또 많은 데이터는 SAP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전체 다를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인 이 모든 데이터를 어느 곳에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지금 회사 갖고 있는 저한테 요구하는 이걸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해야 이제 다음에 데이터 소스가 되니까 이 부분부터도 어려운데 회사 내에 이것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다른 공무원과까지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가 딴 회사들은 데이터 정비가 더 안 될 수 있잖아요. 2차, 3차 더 작은 회사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게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1차, 2차, 3차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요청할 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여기서 파트너 사이에서 우리 그 회사들 다 공급사들 다 체크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체크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주로 선적에 관계된 것들 체크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매일 10시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냐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은 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하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응답했던 게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째 이렇게 요청하고 나면은 그쪽에서 주겠다고 하면은 쉐어드 돼 가지고 이렇게 쉐어드 된 것들이 쉐어드 됐다고 이제 표시가 돼요. 이런 과정이 여기서는 되게 쉽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수집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끝났다고 치면은 오늘 얘기 다 그런 거예요. 공공망 인사이트에서 지금 MS에서 세션 발표하는 거는 야 이런 거 하면 정말 멋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것도 쏙 빼먹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걸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분석에 들어오시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가 조금씩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서머리인데 서머리랑 여기 공급과 수요는 거의 똑같아요. 그 보면은 날짜로 요런 거 보면은 이제 파워 BI 느낌이 많이 나죠. 파워 BI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기간을 선정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압률이 차 있잖아요. 우리 트럭 앞에 있는 이거 다임러 회사 얘기 나올 건데 여기 압유리 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장이 갖고 있는 게 요소 이만큼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이만큼이요. 이 난리 난 거죠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에 밑에가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클릭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압률이 있죠. 요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요런 조건들 이제 날짜, 벤더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재고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 들어올 거 지금 배 타고 들어오는 거 우리 공급 뭐 계약해 놨는 거 왜 이제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만큼 이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갖고 있는 공장들이 협력사들이 있다는 거죠. 컴퍼니 A하고 컴퍼니 B가 컴퍼니 A는 이만큼 갖고 있고 컴퍼니 B는 또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다음에 며칠 만에 갖고 오는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10일 만에 갖고 오는지 20일 만에 갖고 오는지. 그럼 제가 볼 때는 A 공장을 선택해서 요 부분을 메꿔주는 게 좋겠죠. 이런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안성 공장에 가서 이거를 그때 상무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엑셀 표에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부족해질 때가 언제인지 이런 거 기억도 잘 못하고. 근데 이렇게 그때 저는 파워 BI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파워 BI라든가 이런 그 공업 이제 이거 스플라이 인사이트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원하시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AI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과 공급 이걸 이제 막 그래프 이렇게 슬라이드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 여기 같으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쿠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압유리창 아니면은 여기 휠을 공급하는 회사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그 구글 애널리스트 이용해 보신 분들 이런 거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건데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선택되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상세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별로 현재가 여기인데 앞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이 정도로 부족하고 여기는 이 정도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프 이제 선적해서 배로 싣고 오거나 이럴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벌써 이제 뭐 실었던 거 뭐 아니면은 위험성 있는 거 아니면은 벌써 이거는 이제 미리 주문해서 잘 오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 위험성 있는 것들이 각각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썬루프는 이만큼 좀 위험성이 있고 여기는 이만큼 있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기간 뭐 이런 여러 조건을 둬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꼭 다이나믹 섬유가 아니고 AI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파워 BI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데이터 좀 잘 다루시고 파워 BI 좀 잘 다루시는 분 같으면은 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파워 BI를 다루는 분이 전혀 없고 뭐 이래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용하는 게 좀 쉬운 거고. 근데 이거 좀 비싸니까 파워 BI는 공짜잖아요. 공짜를 이용하는 게 나으니까 할 수 있으면 파워 BI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워 BI에다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기존에 AI를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뭐를 모아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어 글로우 같으면 이 정도까지 모았는데 이런 거 안 모으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데이터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 보시고 우리 회사에 AI가 필요할 때 뭐를 데이터를 지금부터 뭘 추가해야 되느냐 고민하실 때 이런 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건 알았는데 이제 공급업체에 그 애들 한번 성향을 보자는 거예요. 얘를 이제 살릴지 아니면 다음 계약 때 다른 회사랑 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들은 나름 컴플리트 딜리버리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레이트 딜리트 에버리지 며칠 걸렸는지 3일 뭐 4일 근데 얘들 4일 뭐 4일 이렇게 걸렸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보고 그 다음 주에 딜리버리 그 컴플리트가 얼마인지 좀 떨어진다 이래 되면 얘는 좀 위험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얘는 지금 그래도 날짜가 뭐 딜리버리 타임이 높아져 요 위험하네요. 얘들 얘 계속 늦게 내는 애 같은데 이게 줄어야 그나마 봐줄만 한데 이런 건 이제 얘는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 공급업체 선정할 때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아까 디지털 트윈하고 관련돼서 실제랑 이제 뭐 그 다음 주 가상의 공간에 데이터를 같이 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핑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임러 회사가 갖고 있는 트럭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제 공급업체가 지금 어딘지 그 콘토스 플랜트가 지금 위험 지수가 85로 제일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평가해서 요 지역 85인 요 지역이 가장 문제인데 그다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홍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폭풍인지 토네이도인지 뭐 바람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홍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인을 대략도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이 회사와 관련 이 여기와 관련된 여러 지역의 또 공급망들도 같이 보여줘요. 여러 가지 이렇게. 스페인도 있고 여기 남미도 있고 멕시코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두고 이제 그 요 안에 꼭 집어서 들어가면요. 집어서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파브릭한 사이트가 이 회사 관련된 것들, 위험성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게 벤더사인데 첫 번째 1차 공급업체고 이게 창고고 그다음에 위험 점수가 84분에 되는데 실질적인 어떤 요거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망에 대한 어떤 그 점수는 60%. 또 요 안에도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요 연락자, 담당자 뭐 나오고 전화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요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공급망 관련돼서 파트너 얘기 적을 때 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다이나믹 365에 세일즈라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에 얘가 문제고 얘가 협력업체가 쭉 갈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대한 모든 거가 한꺼번에 다 뜨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 그 다이나믹 365에서만 보이는데 나중에 팀즈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얘들 기본 1차, 2차, 3차, 4차에 관한 모든 공급업체의 데이터가 세일즈에 다 저장되고 다 뭔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이 선험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쉽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4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해줘요. 그래서 왜들 기후에 관계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위험도가 이제 토네이도가 이 부근에 막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플러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볼 수 있어요. 지도에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오면은 오더스 주문하고 관련돼서 얘들이 지금 딜레이 되는 게 2개고 요거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누르면은 지금 여기 위험이 있는 게 왜 그랬나 그러면 얘들이 옛날에 여기 때는 잘 왔어요. 10월 2일 날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9월 19일까지 도착했는데 여기 9월 5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9월 16일 날 보내고 9월 5일 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10월 16일 날 보내주고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도에다가 여기 드랍다운 눌러서 여러 경우에 관계된 AI 어떤 그 데이터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폭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해일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도에
이렇게 그림으로 덧붙여져서 오버레이돼서 표시해줘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위험도를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아, 이쪽에서부터 이제 막 몰려오면은 여기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여기가 지금 진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토네이도의 이동성이만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공장이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후 데이터, 우리 같으면 기상청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합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얘들이 수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뉴스가 아니고 빅 뉴스예요. 우리 빙 잘 안 보잖아요. 그 잘 안 보고 안 보고는 상관없이 빙의 뉴스를 갖고 와서 추천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 회사와 관련된 거. 이 회사의 어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이나믹 365에 여러 데이터들을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랑 뭐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쭉 쌓아놓으면 이걸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뉴스를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천해 줄 때 뭘 쓰냐? 아까 말한 GPT-3, 오픈 AI 서비스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축약해 주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고 GPT-3가 이제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MS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서 AI 전반적인 위험도 파업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것들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앞유리 창하고 관련된 것들이 밴드사하고 창하고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같이 봐야 되는지를 그래프로 진하게 요거 체크하면은 요거와 관련된 걸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통찰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또 지도상에서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게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끝나는데 근데 제가 설명을 오늘 좀 제가 좀 길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상당히 길었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협업 툴 팀즈하고의 연관성이에요. 여기 지금 스플라이 체인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파워 BI라고 해서 요 안에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다이나믹 365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다이나믹 365의 그 인사이트들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 이게 다이나믹 36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뭐 채팅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팀 뭐 여러 가지 이런 아니면은 미팅 이런 것들 전화 이런 것들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파워 BI까지 넣으면은 같이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이나믹 365에 팀즈랑 연결시키면 뭐가 좋으냐는 또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즈랑 여러 서비스들이랑 어떻게 통합해서 이런 것들 더 활용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1시간 우리 얘기했어요. 저번에 또 들었어요. 그 6번째 이야기 우리 그 지금 하고 있는 애프터 파티 말고 저번에 또 빌드하고 관련돼서 우리 10개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6번째 했던 게 7월 16일 했던 거가 이 얘기예요. 통찰력에 관련된 파워 BI하고 팀즈하고 엑셀 뭐 여러 가지 오피스 이런 것들 인사이트 공유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AI랑 팀즈랑 다이나믹 365랑 어떻게 연결되겠다는 게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플랫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파워 플랫폼이나 좀 가르쳐 주지 왜 맨날 다이나믹 365나 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파워 플랫폼이랑 그 다이나믹 365랑 아까도 데이터 기반의 아까 캠퍼스 앱 다음에 기억 못했던 게 이제 생각했어요. 모델 기반 앱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이나믹 365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다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정님 말했던 게 틀린 게 아니고 내년 초에 현대적 앱이라고 해서 그 얘들이 지금 그 모델 기반 앱, 그다음 이제 캔버스 앱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얘들이 요걸 합쳐버려요. 합쳐가지고 현대적 앱 개발 서비스라고 바꿔버리거든요. 그게 내년 한 5월달 빌드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연정님 설명대로 아마 요거 하나로 만들 거니까 그때 됐을 때
요거랑 다이나믹 365랑 파워 플랫폼이랑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똑똑하지는 못해서, 얘들이 해준 거 그대로 잘 읽어주는 걸 번역을 했는데 있어요. 그게 그때 7월 30일 날 발표했는 게 8번째 통합할 때 제가 회사 쇼핑몰하고 관리 프로그램이랑 파워 플랫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이나믹 365의 홈페이지예요. 다이나믹 365로 만든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쇼핑몰 그 앱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챗봇을 붙이는 거예요. 챗봇을 뭘로 붙이냐면 파워 플랫폼에 있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여기다 그냥 붙인 거예요. 붙이기 너무 쉬워요. 만든 다음에 배포만 누르면은 갖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서비스에 이런 걸 붙이기가 쉽다는 거죠. 요게 다이나믹 365고 요게 파워 플랫폼이고 그리고 또 요 서비스에서 요 서비스가 재고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공장에 예를 들어 우리가 반품했을 때 물건 받고 뭐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건데 그 서비스에다가 반품 서비스에다가 요게가 그 파워 플랫폼의 파워 앱스로 만든 거예요. 그 파워 앱스랑 두 개 여기 있는 데이터 볼스로 서로 연결해 가면서 여러 가지 뭐 공장에 반품된 게 오면 사진 찍어가서 바코드 찍어서 물품이 뭔지 그다음에 그 상태는 어떤지 사진 찍어서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오케이 할지 아니면 이거 반품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부서져 왔다. 얘가 부셔가 우리한테 보낸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노트도 적을 수 있고 이런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 365랑 이제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파워 플랫폼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를 요 날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제 얘기 듣고 다시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제일 중요한 AI 또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 첫날에 했는 거잖아, 우리 이번에 여기 11월 12일 날 첫날에 했는 게 이제 아까 연장님 말했던 거 오픈 AI 서비스. 요런 어떤 그 예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경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사람 나레이터가 읽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되게 요약을 잘해줘요. 요약을 할 때 쓰는 게 GPT-3 오픈 AI 서비스라는 거. 그래서 AI가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유서 큐레이션 할 때 요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앞으로 두 번에 연정님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연정님 발표를 안 하는데 연정님 발표 안 하면 제가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연정님이 오늘 갑자기 이걸로 발표하고 싶다고 바꿔버려가지고 연정님한테 돌릴 거예요. 그때 이제 2주 뒤에 연정님 보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할 내용인데 조금만 갈게요. 그럼 이제 AI하고 MS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 제품 중에 그래프라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M365에 들어있는 우리 모든 이제 그 회사 개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볼스하고 통합을 시켜서 뭘 할 건데, 그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다이나믹 365인데, 여기 이제 스키하우스라고 해서 이 회사 관련된 뭔가, 왜 이걸 장기를 집어넣냐, 그러면 제가 공급망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망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회사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접촉을 했고 성공을 했던 회사인 거예요. 그 원자재를 사온 회사. 그럴 때 그 데이터가 있다면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럴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다이나믹 365에서 팀즈하고 오피스 365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365에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여러 일들, 문서들을 이 사람이 데이터를 올리면은 얘가 이제 그 우리 AI 중에서 이제 MS AI 중에서 그 인지 서비스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코그니티브 서치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문서를 다 읽어요, 끌고요. 우리 회사 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기 뭐고 인덱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요즘에는 더 좋아진 게 제가 볼 때는 오피스 365 있죠. 이 데이터를 뭐 저런 쉐어포인트나 아니면은 원드라이브에 올리면은 얘들이 자동으로 검색해서 이거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사람별로 어떤 프로젝트별로 얘들이 묶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저번에 희진 MVP님 할 때도 발표 잠시 할 때 나왔고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니티브 설치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 만들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실패했거든요. 눈물 날 뻔했어요. 다 만들었는데 그 며칠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못했는데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올리면 다 되니까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두면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그 알파인스키 하우스랑 관련됐던 사람들이 얘기 다 나와요. 여기에 다이나믹 365에
그리고 또 여기에 팀즈가 붙었기 때문에 팀즈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즈에 이 사람 그니까 알파인 그 스키하우스랑 관련된 누군가를 추천해줘요. 얘들이 AI로 그 관련된 사람.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 여기 눌러가지고 채팅창으로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연결 협업 컨텍스트 있잖아요. 컨텍스트 관련돼 가지고 저번에 저번 주에 안 배우신 분들은 꼭 저번 주 영상 꼭 보셔요. 진짜 저번 주 영상은 보셔야 돼요. 거기 나왔던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루프였어요. 루프하고 컨텍스트 IQ가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소환해서 팀적으로 대화를 할 때 추천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하고 그다음 이제 그 대화도 할 수 있고 그걸 루프를 이용해서 내 이 데이터가 원노트라든지 다른 뭐 이메일이라든지 내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오피스 제품군들의 여기서 정리한 것들이 다 연결돼서 다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 옛날에 알파인 하우스에 관련된 뭔가 문서가 있다. 그럼 내가 적다가 뭐 골뱅이 쳐가지고 알파인 하우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알파인 하우스에 요 관련된 요거 중요한 다이나믹 365의 요 정보들 있죠. 요게 요약돼서 팀즈에 떠요. 그게 팀즈로 뜰 때 어떤 모양으로 뜨냐 하면은 루프로 떠요. 루프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다 행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연정님 하는 거를 보면은 하령 점점이에요. 다음 주도 중요해요. 다음 주도 그 전 단계 이야기들 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를 보시면은 확실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결, 협업, 컨텍스트, 특히 이제 최근 같으면 원래 주제는 컨텍스트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하고 프로세서 통찰력이 서로 사일로가 돼 있던 걸 통합시킬 수 있다는 거. 요게 전체적인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끝났고요. 우리에게 선물을 줄 갤로그 광고와 요걸 잠시 보시고 영상을 보든 아니면은 바로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뭐 Q&A를 갖든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일단 영상 우리 딸 오늘 첫 등교하는 날이네. 좋아하는 가방도 챙겨줘야지.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겠지? 엄마 뭐해? 우리 딸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만 드려요. 갤로그. 예. 갤로그 후원 받았어요. 그래서 3개씩 지금 상품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MS 굿즈 이걸 줄지 딴 걸 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런 선물 지금까지 제가 MS 이벤트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다 쿠폰 받으셨죠? 이벤트 쿠폰 제가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저번 주까지는 제가 드린다고 했던 분 중에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롤라 그리고 5번째가 은주 MVP님이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은주 MVP님이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새로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임직원의 역량 강화. 희진 MVP님하고 저하고 지금 넘어오는 연속 선상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정님하고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3분의 1씩은 겹치지만 다 다른 내용들이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장시간에 한 50분에 걸쳐 가지고 쭉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해 길게 한 거는 영상을 보고 그냥 하면은 글자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제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AI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딴 것들은 다 이제 다음 주 보시면 또 이해도 되고 좀 쉬운데 오늘은 조금 A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영상 이게 영상을 제가 틀어드려야 되는데 이 중요한 귀중한 자료들이 막 나가 버렸네. 나의 모든 수입원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쉬고 질문 답변으로 가시겠습니까? 영상의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영상 안 틀어주면 미국에서 싫어하려나? 그러면은 영상을 좀 빨리빨리 글자 빨리빨리 보이도록 해서 조금 제가 설명 필요하면 좀 할까요? 글자만 소리는 좀 낮추고.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상을 굳이 볼 필요 있냐? 설명 잘 들었으니까 질문 답변을 바로 가자. 영상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빨리 들면은 한 15분 만에 들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볼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틀자.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15분 제가 좀 속도를 높일 테니까 요거를 대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애들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오늘은 제가 설명만 해서 죄송해요. 더 좋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네. 좀 1.5배. Hello, I'm Indranil Sarkar, CTO for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Industry Solutions at Microsoft. For our colleagues who are visually impaired, I am a 58-year-old male wearing a business casual attire. 혹시 하다가 중간에 영상이랑 저랑 설명이 틀리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I'm joining you remotely from my home in Silicon Valley in California. Have you finished your holiday shopping yet? Under normal conditions, that would be a strange question to ask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However, since early 2020, businesses and their customers have felt the impact of a vulnerable supply chain. By now, most of us have experienced going into a store to find a product out of stock or have received a delivery that didn't arrive on time. 속도 빨리 해도 제가 설명 거의 다 들었던 것 때문에 다 이해 가시죠, 그죠? 예. Whether due to natural disasters or geopolitical event that disrupt supply chains, these experiences lead not only to customer dissatisfaction, but a decrease in companies' profitability. A great customer experience at the point of purchase relies on having the right product in stock at the right place with enhanced visibility into the inventory in real time. It also depends on the health of your first, second, and third tier suppliers, as well as all the nodes along your value chain, such as 3PL and the warehouses and shipping fleets. Only when 여기서 3PL이 뭐예요? 플랜트예요. 3PL. 혹시 그 회사에서 물류 창고를 그 제3자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3PL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게 저도 많았어요. 예. these elements are working in sync with one another, can you deliver a world-class customer experience? What we are seeing today is businesses are unable to proactively plan for these supply chain disruptions. They lack end-to-end visibility into their supply chains, and while they may have some insight into their own suppliers, they often lack visibility to their suppliers. While they may have access to data across their organizations, lines of businesses like finance, operations, and sales often store and manage their data in silos. Similarly, there is a lack of external data from outside the four walls of their businesses. With this lack of visibility, real-time data inputs and integration,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edictive insights that inform better decision-making and allow businesses to prepare for future disruptions. Based on research by Gartner, since the beginning of 2019, nearly 70% of supply chain leaders have been constantly responding to disruptions. During the same time, they have not had enough time to recover from high-impact regional or global disruptions before another high-impact risk event has disrupted their supply chains. Business leaders today are now designing supply chains to withstand and predict future shocks. This means investing in new technologies and incorporating advanced analytics and AI to improve automation capabilities and increase resiliency of the value chain. Microsoft has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discussing the challenges of securing and modernizing supply chain with companies in several industries, including automotive, semiconductor, pharmaceuticals, defense, and retail. From mid-sized businesses looking to grow to Fortune 500 companies, there are three key blockers to create a resilient supply chain. And it all starts with the lack of visibility, and that results in operational disruptions. And of course, we also see that the forecasting is insufficient. An agile and resilient supply chain not only allows businesses to predict disruptions, but also proactively take other measures that mitigate disruptions and exceeds customer expectation, all the while staying profitable. Another 2020 survey from Gartner shows that over 85% of supply chain professionals are planning investments in supply chain resiliency and agility within the next 2 years. With an increase in risk and legacy forecasting methods that is unable to keep up, the use of advanced analytics and AI are essential to decrease risk and increase visibility. At Microsoft, we believe in empowering you with the solutions you need to deliver a customer-first approach across your businesses. Microsoft is launching a new product, Dynamics 365 Supply Chain Insights, in public preview that will help businesses create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Supply Chain Insights is an out-of-the-box product built on Azure and Power Platform
which customers can get up and running quickly and connect with their existing systems. This is also going to be available as part of Microsoft's Cloud for Manufacturing, which was announced in public preview today. Now let's hear from Anand Oka, who has chartered the development of supply chain insights and brought Microsoft's vision of a more resilient supply chain to life. Thank you, Indranil. Hi, I'm Anand Oka, General Manager for Dynamics 365 Supply Chain Insights. For our colleagues who are visually impaired, I am a 48-year-old male wearing a business casual attire. 이게 빨리 돌리다가 뭔가 음이 그 영상이 못 따라가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래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만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가시성 복원을 풀 수 있는 뭐 적시 사용하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 입력하고 뭐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뭐 유서 같은 이런 것들 같이 보강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얘기를 같이 드렸어요. 그 시뮬레이션 이게 들어갔고 가상 뭐 유서 똑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정도면은 거의 뭐 이해하시는데 거의 다 도움 되는 거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임러 트랙 여기에 이쪽 회사에서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이게 Daimler Trucks North America is the leading truck manufacturer, and Daimler Trucks North America is the leading truck manufacturer in the US with the brands Western Star and Freightliner, and Detroit brand producing our heavy and medium duty engines for the electric truck. At Daimler Trucks North America, we have more than 20,000 employees, more than 91 locations alone in the US. Trucking is an essential industry, especially here in the US. We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to drive for more innovations, to drive for more efficiency, and look at how we can do things differently in order to keep the world moving forward. We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parts which we are sourcing from suppliers globally. The target is 전 세계 공급업체로부터 수십만 개의 제품을 소싱하고 있다. 이걸 얘들 회사 거 가지고 발표 장표를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다임러 회사. 그래서 아까 뭐 앞유리창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is to keep promises to our customers and to our dealers. Customer dealer partners are expecting a certain experience in everything what they do with us, and we need to constantly work on improving that. And we cannot do that when we're sitting on a landscape which is fragmented. What I need to do is I need to use Dynamics 365 Supply Chain Insights. This will enable me to make the process more efficient end-to-end, reducing downtime, reducing parts shortages, helping us to automate more and mor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an predict potential issues as early as possible. So we are looking into the supply chain, and then we know exactly, all right, is there a problem? Because we have a commitment to our customers for delivery of the truck. We want to integrate our suppliers, we want to integrate our customers in the whole view. This end-to-end process optimization is not just reducing downtimes, but is also helping us in faster decision making. Using the data correctly, we could actually achieve a significant automation in certain processes. We have process efficiencies here, and we can drive the decision making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e more we do, the more we learn, and the better we are actually to derive services out of it for suppliers, partners, customers, dealers. And this is the good thing. You can suddenly show the value to everyone, and there's not just value for us, there is value for everybody in the whole process chain. Microsoft is innovating very rapid,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 because this is helping me to drive the company to the next level. Thank you, Lutz. 이렇게 이제 보여준 다음에 그 아까 우리 했던 것들 있죠. 이분이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아까 제가 했던 설명 제가 더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 똑같은 어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움직이니까 조금 더 보기 좋은 건 있죠. 체크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거 설명 주차 센서 칩 얘들은 이제 실제 이제 장표하고 좀 다르게 장표 만들 때랑 실제 발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킹 센서 칩이라고 해서 주차 뒤에 뭐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알리는 거랑 이렇게 주차 위험 센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 가지고 이제 이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유리창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영상하고 뭐 이 정도만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영상은 우리가 잘 봤다고 보고 우리 한번 미국 사람들 잘 만들었다고 박수 쳐주고 원래는 이걸 30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굳이 길게 한 거는 제 설명이 더 이렇게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끄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